안녕하세요. 남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디스패치에서 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 관련 기사가 나왔죠.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김선호 씨가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귈 수 있는 필살 연애 비법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한번 꼭 보시면 앞으로 연애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력도, 신뢰도, 지속성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그 누구와도 사귈 수 있고 오랫동안 만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하죠. 네, 김선우 씨와 A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들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A 씨와 김선우 씨와의 타임라인, 디스패치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선호 씨는 A 씨와 2020년 3월 초에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3월 중순 A 씨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귈 때는 이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는 알게 되었다?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에도 A씨의 매력도 그리고 가치가 높아 보였는지 김선호 씨는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7일 A씨의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 첫 번째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7월 8일 A씨는 장문의 카톡을 통해 사과를 하였고 김선호 씨는 용서를 하였습니다.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으나 용서를 하고 재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선호 씨는 A씨를 사랑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사랑했냐? 이 매력과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제외를 했는지 보고 그 A씨도 굉장히 좀 제외를 잘 시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둘 관계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7월 7일 김선호 씨, 나 헤어짐 진짜 어이가 없어. 어제 새벽에 거짓말을 해서 걸렸어. 내가 예전에 한 번만 봐준다고 했거든. 내 거짓말이 지금 반복됐다는 거예요. 반복됨으로써 신뢰도가 지금 떨어졌다. 남자 있는 자리에 가놓고 안 간 척, 거짓말을 하다 걸렸어. 이 추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신뢰도가 낮아졌을 거예요. 난 클럽 가도 되고 남자 있는 자리 가도 돼. 질투 안 해. 솔직히만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연인 간의 신뢰야. A씨,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인데 항상. 한 번은 촬영이 일찍 끝났어. 뭐 하냐니까 잔다는 거야. 그래서 선물 들고 집에 찾아갔지. 근데 집에 없었어. 차도 없고. 그 이후로 거짓말 안 하기로 했는데 진짜 열받아. 거짓말이 지금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7월 7일 카톡이고 7월 8일 날 김선호 씨는 A씨한테 장문의 사과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사과문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요. 김선호 씨, 나도 A씨 참 좋아해. 근데 결과가 너무 뻔해. 거짓말 또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둘 간의 문제는 뭐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A씨의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 신뢰도가 낮아지고 미래가 안 그려져. 지속성도 낮아집니다. 근데 김선호 씨가 뭐라고 하죠? 안 그려져가 아니라 아직은 안 그려져.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아파. 안 고쳐질 것 같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 글을 써서 내 마음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카톡 내용은 A씨가 임신하기 전입니다. 전에 김선호 씨와 친구가 나누었던 카톡 내용인데요.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선호 씨는 A씨의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서 재회를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A씨의 편지를 읽고 감정적으로 흔들렸고 A씨는 굉장히 이때 당시에 재회를 잘 한 겁니다. A씨의 문제는 신뢰도였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편지,
솔직한 심경을 담은 편지를 쓰고 신뢰도를 회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매력과 신뢰도는 높으나 매력과 가치는 높으나 신뢰도가 낮아져서 이별을 한 건데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솔직한 심경을 담은 편지를 썼죠. 굉장히 재회를 잘한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회복되어 재회는 하게 됐지만 김선호 씨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한 번만 더 속이면 헤어져야 되겠다. 자,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연인 사이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클럽을 간다거나 술집에서 만난 그런 사람한테 나이를 속인다거나 직업을 속여서 속일 수 있어요. 누군가와 사귄다는 건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사귀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원나잇을 목적으로 속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 밝혔을 때 오빠 왜 나 속였어? 왜 이렇게 나 오랜 기간 속인 거야? 나이 왜 속인 건데? 직업 왜 속인 건데? 오빠 또 속이는 거 있지? 이제 내가 오빠를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물론 나이나 직업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여자친구 사귈 때 나이 공개 안 했습니다. 직업도 공개 안 했어요. 왜냐? 저 공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썸 단계일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3번 만나면 그때 나이 알려줄게. 5번 만나면 직업 알려줄게.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호 씨가 A씨에 대한 악플 이런 거는 좀 달아주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오늘 내용은 김선호 씨 연애부터 이별까지의 심리에 대한 부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연인에게 숨기는 사실이 있다면, 썸 단계에서 숨기는 사실이 있다면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상 남자의 마음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힘찬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